전 재산 3억으로 은퇴 준비 끝났다고 말하던 김 선생님, 요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주식에 몰빵했던 포트폴리오가 이스라엘-1란 전쟁 뉴스에 휘청거리며 순식간에 1억 가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3억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그의 말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에 기댑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것 같고 미국 경제는 견고할 것 같고 내 돈은 위협받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쟁 한 번, 금리 발표 한 번에 하루아침에 은퇴 자산이 절단날 수 있다는 사실, 이번에도 뼈아프게 증명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앞서 언급한 김 선생님 61세입니다. 3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모아둔 돈 3억을 모았습니다. 돈이 일하게 하자는 생각에 2억 가까이를 미국 기술주 ETF에 투자했죠. 처음엔 수익이 꽤 나서 자신감이 붙었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은퇴 후 캠핑카 여행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1란 전쟁 뉴스가 터지고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하자 하루에 5천, 일주일에 3천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장기적으로 회복된다고 믿고 싶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회복되든 말든 지금 당장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 잠도 안 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부가 함께 은퇴를 준비했던 박 씨 부부 59세, 58세입니다. 이들은 퇴직 이후 자녀 교육비와 전세금 보증금 빼고 3억 남짓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권유로 미국 배당주와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했죠. 문제는 전쟁 리스크가 터지자 이들 자산의 20%가 하락한 것. 이들 부부는 배당금으로 생활비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가가 하락하자 배당률도 영향을 받았고 월 100만 원씩 나오던 배당금은 60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다시 알아보고 있고 부인은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강의 활동을 하며 자산을 불리려던 윤 교수 65세입니다. 그는 퇴직 이후 자산 4억 중 1억을 미국 우량주에 투자해 연 10% 수익을 목표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수익이 나서 유튜브에까지 출연하며 3억 은퇴 전략을 소개했지만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의료는 줄고 주식은 빠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제자리예요. 은퇴 생활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보입니다. 3억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안정이 아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부 안심일 뿐이라는 것. 특히 전 재산을 금융 자산에만 의존했을 때 외부 변수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전쟁이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묻습니다. 3억이면 충분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보다 어떻게입니다. 자산의 구조, 수익원 다각화, 고정지출 통제, 현금 흐름 계획까지 세워지지 않은 은퇴 준비는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준비를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첫째, 투자의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합니다. 특히 전 재산을 몰빵 투자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설계하세요. 월 200만 원 이상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날마다 마음도 같이 내려앉습니다. 셋째, 위험은 분산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금융, 부동산,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버틸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전쟁은 늘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런 병, 부모님의 간병, 자녀의 취업난, 금융시장 폭락. 이런 모든 변수가 당신의 은퇴 이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3억이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3억을 어떻게 써야 30년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지금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3억이면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믿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안심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자산의 절대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건 구조와 흐름입니다. 어떻게 분산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얼마나 안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3억을 투자해 매달 수익을 만들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연 5% 수익률로 굴리면 1년에 1,500만 원, 월 125만 원이 생긴다고 계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주식은 물론이고 채권마저 흔들립니다. 수익률이 3%로만 떨어져도 월 수입은 75만 원으로 급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은퇴자는 리스크를 이기면 안 되고 피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주가가 빠지면 버티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은퇴자는 그 시간 동안에도 생활비를 써야 하죠. 이게 치명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현금 흐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매달 최소한의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 원, 월세 수입이 50만 원, 배당금이 50만 원이라면 총 200만 원의 흐름이 매달 들어옵니다. 이 구조가 은퇴 이후의 심리적 안정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아무런 고정 수입 없이 주식 팔아서 쓰면 되지라는 구조는 시장이 하락하면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불안한 모델입니다. 둘째, 지출 구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3억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본인의 지출이 어떤 성격인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매달 300만 원 쓰는 사람과 15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의 은퇴 플랜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생존에 꼭 필요한 고정비를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지출은 경기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자산을 유동성과 안정성 중심으로 재편하세요. 3억 중 전부를 주식이나 펀드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면 1년치인 2,400만 원 정도는 CMA 정기예금 또는 즉시 해지 가능한 통장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위험 투자 대신 안정적인 배당주, 리츠 REITs 또는 중위험 중수익형 ETF에 분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긴급 상황 대비 자금 계획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변수는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간병비, 요양비, 혹은 갑작스런 가족의 경제적 지원 요청 등은 자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최소 3천만 원 정도의 비상자금을 별도로 떼어두고 절대 손대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작은 일거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은퇴는 반드시 일하지 않는 상태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월 5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을 만드는 구조가 생기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지고 투자에 대한 압박도 줄어듭니다. 글쓰기, 강의, 블로그 운영, 유튜브, 온라인 재택 업무 등은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영역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자산 총액보다 현금 흐름 안정성, 유연성, 자기 주도성이 얼마나 갖춰졌는지가 진짜 변수입니다. 3억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떤 구조로 쓰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같은 외부 충격은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는 은퇴가 아니라 변수에도 살아남는 은퇴 전략, 지금 다시 세워야 합니다. 3억으로 은퇴가 가능한가? 그 질문의 답은 당신이 3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계획에 기초한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